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지훈의 입술이 민석의 가슴에 스치듯 닿았다. 미안해. 지훈의 속삭임이 떨렸지만 민석의 팔은 오히려 더 세게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두 남자의 심장이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24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겨우 반년,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그의 방은 작은 원룸이지만 집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했다. 그 룸메이트가 바로 민석이었다. 25살, 민석은 지훈과 달리 더 성숙해 보였다. 건축학을 전공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종종 밤늦게까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일했다. 처음 만난 날, 민석은 이성적인 룸메이트가 되자 고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지훈은 그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다. 이성적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창밖 풍경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또 한 번의 야근 후, 지훈은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민석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커피 한 잔.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지훈의 마음속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근 들어,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를 가두는 벽이었다. 나, 이상한가 봐.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뭐? 피곤해서 그래. 가서 좀 쉬어. 하지만 지훈은 쉬지 못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창문이 덜컹거렸다. 갑자기 번개가 쳐지며 불이 깜빡였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다. 본능적으로 소파로 달려가 민석의 옆에 웅크렸다. 미안. 그냥 지훈의 손이 민석의 팔을 스쳤다. 민석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팔을 뻗어 지훈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 따뜻함이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석의 체온이 지훈에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지훈은 미끄러지듯 민석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내 입술, 달아. 그 말은 지훈의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 민석의 입술이 지훈의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웠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이게 무슨,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훈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청년의 순수함에 끌렸다. 하지만 민석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는 과거 연인과의 이별로 상처받은 자신의 성향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훈아, 나도 너처럼 느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비가 그친 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불빛처럼 그들의 감정도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석의 얼굴을 보며 어색함을 느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민석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어제 일, 잊어버려.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석이 돌아서며 웃었다. 잊을 수 없어.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그들은 룸메이트로서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저녁 식사 때 민석이 지훈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나 대학 때 남자랑 사귀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지. 지훈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몰라.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다. 지훈의 일상은 민석 덕분에 밝아졌다.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그들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회사 동료의 농담, 너 룸메이트랑 너무 친해 보이네. 이라는 말에 그는 불안해졌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민석은 그런 지훈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은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시련은 곧 다가왔다. 민석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방문한 날, 민석은 지훈을 소개하며 좋은 친구야 라고만 말했다. 지훈은 그 뒤에서 눈물을 삼켰다. 나는 뭐지? 그냥 친구? 그날 밤, 민석과 지훈은 다퉜다. 왜 숨겨?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돼. 그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훈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걷다 울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석은 지훈을 쫓아왔다. 지훈아, 기다려. 나 변할게. 그날부터 민석은 가족에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쌓여갔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던 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민석이 지훈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이건 약속이야. 우리 함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다. 지훈의 회사가 프로젝트 실패로 위기에 처하자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석은 그런 지훈을 지탱해 주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훈의 속삭임이 민석의 가슴을 울렸다. 여름이 다가오자 더 큰 시련이 왔다. 민석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그는 민석에게 돌아오자고 애원했다. 너 아직 나 사랑하지? 그 말에 민석은 흔들렸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훈이 문을 쾅 닫았다. 민석은 비를 뚫고 지훈을 찾아 나섰다. 너 없인 안 돼. 그 사람은 과거야. 너는 내 미래. 그 고백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상처를 치유했다.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지훈은 민석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민석이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 용기는 지훈을 변화시켰다. 그는 이력서를 수정하고 면접을 준비했다.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날, 두 사람은 한강에서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그 순간은 그들의 여정을 상징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의 가족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지훈을 보며 말했다. 민석이가 행복해 보이네. 고마워. 그 말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수용은 그들의 사랑에 빛을 더했다.
두 사람은 새해를 맞아 다짐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해가 더 지나 지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했다. 민석의 디자인 프로젝트도 성공했다. 그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그러나 삶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지훈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피로와 불안가 그들을 다시 시험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번아웃은 지훈을 무너뜨렸다. 민석은 매일 병문안을 하며 말했다. 내가 강해. 나 믿어. 그 기간 동안 지훈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사랑이 주는 힘을 깨달았다. 회복의 과정은 길었다. 지훈은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성향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 게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민석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한 날,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는 자유의 눈물이 고였다. 민석이 속삭였다. 내 입술, 여전해. 바다. 시간이 흘러 세 번째 봄, 두 사람은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한국의 법이 변한 덕분에 그들의 사랑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석이 지훈에게 맹세했다. 내 품에 미끄러진 그날부터 내 삶은 달콤해졌어. 지훈이 웃었다. 우리, 영원히.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는 용기, 서로를 지키는 헌신, 사회의 벽을 넘어서는 인내.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 두 남자의 사랑은 빛났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영원히 메아리 쳤다. 내 입술, 바다. 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지훈의 입술이 민석의 가슴에 스치듯 닿았다. 미안해. 지훈의 속삭임이 떨렸지만 민석의 팔은 오히려 더 세게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두 남자의 심장이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24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가정이었지만 지훈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놀 때 그들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이 특별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불렀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은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 그러나 고백 대신 그는 침묵으로 그 감정을 묻었다. 이상한 애라는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아 지훈은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지훈은 더 외로워졌다. 기숙사 생활에서 그는 룸메이트를 피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는 그렇게 변명했다. 졸업 후 작은 IT 회사에 취직한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탔다.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그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를 짓눌렀다. 상사의 잔소리, 끝없는 코딩,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빈 원룸. 집세가 부담스러워 지훈은 룸메이트 광고를 올렸다. 이성적인 룸메이트 구함. 20대 남성 선호, 그는 그렇게 썼다. 이성적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경계를 의미했다. 응모자 중 민석이 선택되었다. 만난 날, 민석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5살, 키 180cm, 검은 코트 차림. 안녕, 민석이야. 건축 디자인 해.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지훈은 즉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함께 사는 첫 주, 그들은 어색했다. 지호는 아침에 조용히 출근하고 민석은 밤에 작업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 커피 마실래? 라는 인사가 전부였다. 하지만 민석의 존재는 지훈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민석이 냉장고에 남긴 메모, 야채 사놨어. 같이 먹자. 지훈은 그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함께 라면을 끓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서울 생활 어때? 민석이 물었다. 피곤하지만 나쁘지 않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민석의 과거 지방에서 상경한 이야기, 가족의 기대를 듣는 지훈은 공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훈의 내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샤워를 하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왜 나만 이렇게? 최근 회사 동료의 결혼 소식에 그는 부러움을 느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비오는 밤이 왔다. 번개가 치자 지훈은 소파로 달려갔다. 민석의 팔이 자연스럽게 둘러졌다. 무서워. 민석의 목소리가 낮았다. 조금, 지훈이 고백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이 미끄러지듯 민석의 품으로 들어갔다. 민석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속삭임. 내 입술, 봐라.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석의 눈에 스며든 감정이 보였다. 민석아,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그들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키스는 오지 않았다. 대신 포옹이 길어졌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의 첫사랑, 민석의 이별.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민석의 고백에 지훈의 가슴이 뛰었다. 아침, 어색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지훈은 출근길에 민석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게 사랑일까?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했다. 민석도 마찬가지. 작업 중 그는 지훈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룸메이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석의 얼굴을 보며 어색함을 느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민석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어제 일, 잊어버려.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석이 돌아서며 웃었다. 잊을 수 없어.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그들은 룸메이트로서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출근 전, 민석이 지훈의 넥타이를 메어주었다. 이게 더 예쁘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지훈은 붉어진 얼굴로 감사 인사를 했다. 저녁,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불던 그 길에서 민석이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아직. 서두르지 말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석으로 가득 찼다. 2달 동안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남자였어. 하지만 부모님께 차단당했지. 그 후로 여자친구를 사귀어봤지만 진심이 아니었어. 지우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켰을 뻔해서 트라우마야.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순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민석이 추천한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며 지우는 울었다. 우리처럼 민석이 안아주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심어졌다.
지훈의 회사에서 LGBT 관련 토론이 있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라는 주제에 지훈은 침묵했다. 동료의 비정상이라는 말에 상처받아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하소연했다.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석이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 그러나 진짜 시련은 민석의 가족 방문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서울로 왔다. 민석아, 집에 언제 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민석은 지훈을 좋은 친구로 소개했다.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웃으며 참았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후 눈물이 터졌다. 왜 숨겨?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이 아직, 그 다툼은 밤새 이어졌다. 지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한강 다리에서 그는 바람에 몸을 맡겼다. 이 사랑이 끝날까봐 무서워. 민석은 비를 뚫고 쫓아왔다. 지훈아, 미안해. 나 변할게. 천천히. 그 포옹은 화해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 후 민석은 어머니에게 지훈이가 특별했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던 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민석이 지훈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이건 약속이야. 우리 함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무렵, 지훈의 회사가 프로젝트 위기에 처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그는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던 지훈을 민석이 기다렸다. 쉬어. 내가 밥 해줄게. 민석의 김치찌개가 지훈의 피로를 녹였다. 함께 일하는 밤, 민석은 스케치로 지훈의 아이디어를 도왔다. 이 디자인 어때? 그 협력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훈의 번아웃 징후가 나타났다. 불면증, 불안. 나 못할 것 같다. 지훈이 무너지자 민석이 안았다. 내가 강해. 나 믿어. 그 위로가 지훈을 일으켰다. 프로젝트 성공 후 승진 소식에 두 사람은 축하 파티를 했다. 작은 바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석아. 그러나 전 연인의 등장으로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민석아, 다시 만나자. 그 말에 민석은 흔들렸다. 지훈은 알게 되자 가.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민석은 선택했다. 너 없인 안 돼. 그 고백은 여름 밤의 별처럼 빛났다.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지훈은 민석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민석이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석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나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 너희 관계, 가족한테 말할게. 그 위협에 민석은 분노했다. 지훈은 공포에 떨었다. 끝내자. 하지만 민석은 싸웠다. 포기 안 해.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았다. 지훈의 불안, 민석의 두려움. 대화로 풀어내 그들은 강해졌다.